용빈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할 줄은 몰랐어요. 왜? 서울 상암동의 M방송국 스튜디오. 화려한 조명 아래 트롯 빅쇼 생방송 현장은 늘 그렇듯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묘한 정적이 공기 속을 감돌았다.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부미 표정에서도 긴장이 느껴졌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오늘의 무대는 김용빈과 이찬원의 스페셜 듀엣 무대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트롯계의 형제로 불리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둘 사이에 뭔가 있었다더라. 녹화 중에 눈도 안 마주쳤대.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오늘 방송을 향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일부 시작된 긴장, 그리고 묘한 침묵. 무대 위로 잔잔한 조명이 비추고 부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용빈, 이찬원, 두 트롯 스타의 환상적인 듀엣.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엇갈렸다. 이찬원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히 결심한 듯했다. 김용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곡은 바람이 분다. 슬프고 절제된 멜로디. 노래가 시작되자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다. 용빈의 목소리는 깊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울음이 숨어 있었다. 찬원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치 두 사람의 과거를 말하고 있었다. 그 바람이 내게로 불던 날, 난 돌아설 수밖에 없었네. 곡이 끝났을 때, 붐은 평소처럼 너무 감동적이네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찬원의 표정이 달랐다.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오늘 이 무대를 끝으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부, 모두를 얼어붙게 한 고백. 용빈 형은 오랫동안 한 가지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추었다. 부미 표정이 굳어졌다. 비밀이라고요? 어떤? 형은 10년 전 한 사건 때문에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이요? 설마 그때 그 사고? 맞아요. 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도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김용빈을 비추었다. 그의 눈동자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부미 조심스레 물었다. 용빈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잠시 침묵. 그리고 용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3부, 잊혀진 10년. 그날의 진실. 화면이 어두워지고 과거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10년 전, 강릉의 한 소극장. 그곳에서 김용빈은 신인 트롯 가수로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무명에 가까웠지만 진심 어린 노래로 팬들을 모으던 중이었다. 그러나 공연 직전 음향 스태프가 감전사고로 쓰러졌다. 그 사고의 원인은 김용빈이 직접 설치한 조명 전선의 누전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방송에서 사라졌다. 기획사도 매니저도 등을 돌렸다. 그는 홀로 세상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사실 그날 전선을 만진 사람은 저 아니었습니다. 용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내 옆에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지금 이찬원입니다. 4부, 예기치 못한 폭로. 형, 그 말을 왜 지금? 찬원의 눈이 커졌다. 그날 네가 실수로 배선을 건드렸잖아. 하지만 어린 너에게 책임을 지우기엔 너무 잔인했어.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뒤집었었다. 부문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은 찬원 씨였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찬원이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아왔어요. 나도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때는 그게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관중석에서는 충격의 한숨이 터졌다. 찬원은 고개를 숙였다. 형, 나 죄책감 때문에 매일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형이 먼저 말할 줄은 몰랐어요. 붐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네요. 5부, 밝혀지는 또 다른 진실. 그때 제작진이 갑자기 한 영상을 띄웠다. 사건 당시 현장 CCTV 복원본.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흑백 영상 속 한 남자가 전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김용빈도 이찬원도 아니었다. 외주 음향 엔지니어 박모 씨. 그가 배선을 자르다 실수로 전류를 흘려보냈고 그 충격으로 스태프가 쓰러진 것이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사라졌다. 당시 그는 회사와의 계약 문제로 법정 소송 중이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용빈에게 덮어씌운 것. 결국 우리 둘 다 피해자였네요. 찬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젠 알겠어. 그때 난 누군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했지. 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10년 동안 용빈 씨는 죄가 아닌 걸 죄로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6부, 눈물의 화해. 스튜디오 안은 적막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찬원이 용빈에게 다가갔다. 형, 미안합니다. 1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잘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용빈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잘 돼서 다행이었어. 그게 나한텐 위로였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울음이 터졌다. 붐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췄다. 오늘 방송 절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트롯 예능이 아니라 인간 김용빈의 구원이니까요. 7부, 방송 후의 파장. 방송이 끝난 직후 SNS는 폭발했다. 샵 김용빈 진실, 샵 이찬원 고백, 샵 트롯 빅쇼. 수백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 그런 상처를 안고도 노래했다니 김용빈 대단하다. 찬원도 용기 냈네. 둘 다 응원합니다. 팬들은 그들의 진심에 울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거 방송 각본 아니야? 시청률 올리려는 연출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냈다. 모든 대화는 사전에 없던 생방송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며 두 출연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8부, 김용빈의 하루. 그날 밤 용빈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10년 동안 꺼내지 못한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꾼다. 무대 위의 조명은 꺼지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썼다. 이제 그 꿈은 끝났다. 빛은 돌아왔고 나는 다시 노래할 수 있다.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노래가 작게 울려 퍼졌다. 내가 다시 서는 이유는 너야. 9부, 마지막 반전 편지 한 통. 며칠 후 팬카페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스태프 사고의 피해자였던 남성이 병원에서 회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다. 용빈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노래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테니까요. 편지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김용빈은 그 편지를 들고 기자회견에서 울먹였다. 이제야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든 진실을 감싸주는 사람들에게. 10부, 새 노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뒤 공개된 신곡 제목은 빛은 결국 돌아온다. 뮤직비디오에는 이찬원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래는 발매 하루 만에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 가사는 단순하지만 울림이 컸다. 어둠은 길었지만 내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국 돌아온다. 붐은 방송 엔딩에서 조용히 말했다. 진짜 가수는 목소리로만 노래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이 곧 음악이다. 김용빈은 이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음정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더라.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았다. 사건의 엔지니어 박모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 경찰은 그가 남긴 노트북에서 전혀 다른 이름을 발견했다. 그 파일명은 용빈 밑줄 계획서.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되며 조용히 들려오는 용빈의 목소리로 끝맺은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끝은 아직 아닙니다.